자, 오늘은 그 436강이고요. 요 교재, 요 수건 2 교재로는 78쪽입니다. 78쪽.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이제 복희도를 공부하겠어요. 복희도. 예. 복희도라고 하는 거는 그 주역의 모든 그 효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복희라는 분이 이게 그 기호로 짝대기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치로 생겨났느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역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복희도를 알아야 이제 주역 괴를 이해하는 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이 수건이 사실 주역이 제일 앞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접하기가 좀 어렵고 또 기회가 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다시 복습 겸 복희도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가지고 공부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만 뭐 건깨다, 택깨다. 그럼 이제 건, 태, 리, 진 이런 어떤 괴들이 순차적으로 생기는 거다. 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계속 얘기하지만 횡도 하나에 쭉 된 거는 횡도다. 횡도는 없는데 생걸 만드는 거니까 역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거슬러서 밀어서 생기는 것을 역이라고 표현하고요. 원도 요거를 이제 건, 태, 리, 진, 손, 감, 간, 곤 요런 식으로 원도를 그리면은 그림의 왼쪽 좌측은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것을 세는 거니까 순이다. 오른쪽은 역이다. 그러니까 다시 횡도 이 길쭉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역이 되고요. 그리고 원도에서 원으로 만들었을 때는 메비우스의 띠에 같이 원도로 만들면 왼쪽은 만든 걸 세니까 순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은 역이 되는 거예요. 반반씩. 이제 이 얘기를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순과 역의 컨셉을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할게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은 일이 있다. 숫자가 하나도 없어. 1에서 2를 만들고 2에서 3을 만든다. 이러면 이게 역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뭐 1, 2, 3 이렇게 하니까 순 아니겠냐. 그런 컨셉도 있습니다만 주역에서는 이거 역이라고 그러고요. 또 거꾸로 숫자 그림이 다 있어. 5. 예, 숫자 하나도 없어. 근데 5가 있어. 그 5에서 하나를 빼서 4를 만들고 4에서 하나를 빼서 3을 만들고 이것도 역이에요. 없는 데서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미 숫자가 있어. 1부터 5까지 숫자가 다 있어. 있는 데서 샌다. 1, 2, 3, 4 있는 거를 그냥 세는 거다. 이건 다 순이라는 거죠. 1, 2, 3, 4, 5로 세나 5, 4, 3, 2, 1로 세니까 다 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역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데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역이고 이미 숫자가 있어. 1, 2, 3, 4로 세나 5, 4, 3으로 세나 이거 똑같이 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순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가 순이고 5, 4, 3, 1이 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 컨셉은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하도 여러 번 강조해서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한 번 강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역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데서 만드는 과정이다. 순이라고 하는 거는 있는 걸 세는 거다. 이런 어떤 컨셉이고 횡도는 다 역이고 원으로 그리면은 왼쪽은 순, 오른쪽은 역이 된다. 이런 어떤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지금 교재
78쪽입니다. 문장 유씨 이 부분입니다. 그냥 편의상 읽는 건 생략을 하고 여기 번역이 다 돼 있고 하니까 그냥 읽고 하겠습니다. 문장육 씨가 말하기를 역획 이럴 때 시울리자인데 여기서 역이라고 입니다. 역획 역에서 그림을 그린 획 그러니까 이런 획 있잖아요. 이걸 그 역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게 짝대기 하나 두 개 뭐 이런 거 역획이 다 어디서 나왔냐? 태극에서 나왔다는 거죠. 태극이라고 하는 데서 음과 양이 나오고 하듯이 모든 근본은 태극에서 나왔기 때문에 태극이기 때문에 그 이치도 또한 그 근본 이치든 천하의 지극히 정밀한 것이 지정, 천하지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천하의 가장 정밀하다. 정밀하다 우리 기계도 말다 정밀기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밀하다, 정확하다, 아주 꼼꼼하고 좋은 거다. 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이제 그 정자 하듯이 이렇게 씨앗을 정이라고 하잖아요. 기운이 모인 거를 정입니다. 또 거꾸로 막 요 정이라는 글자는요. 쌀미자, 쌀미자에 좋은 거거든요. 쌀의 정수. 그래서 씨앗이 됩니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미롭다, 정자, 뭐 아니면 하는 거는 엑기스 핵심, 뭐 아니면은 뭐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치는 천하의 가장 정미로운 거다. 무지개 좋은 거다. 정밀기계고 역획, 역의 획, 이제 그 짝대기에서 획을 긋는 거, 이거는 원어 도서, 어서 도서라고 하는 거는요, 하도와 낙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도와 낙서를 보관하던 것을 도서라고 하고요. 도서를 보관하니까 도서관. 그래서 옛날에 귀중한 걸 보관한 걸 도서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사실은. 옛날 도서관에 하도 낙서를 보관하던 데입니다. 그래서 역의 획이 어디에 근원을 뒀어요? 하도와 낙서의 원, 근본을 뒀어요. 여기서 원이라는 동사입니다. 하도와 낙서의 원, 근본을 두었기 때문에 그 수가 천하의 지변, 지극히 변함이 되더라.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죠? 천하의 이치는 천하의 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수로 나타냈는데 천하의 지변, 지극히 변화되는 걸 나타낸대. 이치는 있는데 그 이치가 세상에 숫자로 드러난다는 거야. 수로. 그래서 수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 수에는 그 지극히 변함이 있다는 거야. 이렇대요.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이며 리로 봤어요. 태극을 리. 그리고 우리 형이상학이라고 하죠. 형이상, 형이하.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건 이치인데 형이상, 형체 위에 그러니까 형체로서 설명이 안 되는 뭐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형체가 없으니까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체 이상인 거. 그래서 그 형이학이라고 그러죠.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가 되는 것이며 형이상학적인 거다. 어떻게 보면 개념적, 상상적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형이상학적인 것이니 반드시 소위 의지하는 우리 의뢰한다, 의지한다 이런 얘기죠. 의지한 바가 있은 다음에 성립이 되다. 자, 이거 뭐냐면요. 이치는 있어도 그 이치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거 아세요? 그 혹시 그 옛날 영화 보면은 귀신이 있다. 그럼 귀신이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영매를 통해서 대신 말한다 이런 거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에 이치가 있대. 근데 그 이치는 직접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물건이나 숫자, 다른 걸로 대비돼서 그 의뢰가 돼서 거기에 빙의가 돼서 나타난다는 거야.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태극이라는 거를 직접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극이를 만진 사람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 다만 그 이치가 다른 물건에 의뢰돼서 그 빙의가 돼서 나타난 다음에 성립이 되는 거래. 반드시 의뢰한 바가 있은 다음에
위 성립이 되고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불자포 도서지수나 도서는 하도와 낙서, 하도와 낙서의 수에 불잡, 그 잡은 이제 그 섞인다는 얘기죠. 우리 뭐, 그, 매운탕 뭐 잡어탕 들어봤어요? 뭐 미꾸라지, 뭐 새우, 뭐 별의별 물고기 다 들어 잡어라고 그러죠. 섞인 거예요. 단일 업종이 아니라 여러 섞인 것처럼. 하도와 낙서의 수에 섞인 것은 아니나 또한 하도와 낙서의 수에 이 리는 떠난다. 하도와 낙서의 수에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도와 낙서의 수에로 다 표현이 되는 것이니 하도와 낙서의 수라고 하는 거는 이 자격은 이제 역을 만든다는 거죠. 그린다는 거죠. 역을 만들었지만 태극의 이치는 행옥이 그 가운데 행하더라. 하도와 낙서의 수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 태극의 이치가 항상 존재돼서 표현되는 거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태극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구름 잡는 얘기 같죠. 어떻게 보면. 근데 태극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개사전이라는 그 편명에서 성인이 역을 만든 왜 만들었어? 뭐 이제 그 이유죠. 역을 만든 연유에 대하여 그거를 논함에 있어서 또한 뭐가 있냐면은 관찰 구치. 관찰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안관부찰한다. 여기 이제 그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봐서 이렇게 살핀다는 얘기고요. 구치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구하고 가까운 데서 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한다는 그 약어로 쓴 겁니다. 그래서 관찰 구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 있죠. 여기 제가 잠깐 여기 있죠. 안관부찰. 여기서 그 관과 차를 땄고요. 원구 근처에서 구와 치를 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단어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다 그 교재에다 써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그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요거만 딱 써 있잖아요. 관찰, 구치 이렇게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사실. 근데 요거 이제 관찰이라고 하는 거는 안관 부찰에서 그 단어 2개 뺀 거고 원구 근처에서 구와 취를 뺀 거구나. 이걸 이제 알아차려 주시면 되죠. 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니 즉 비록 혼자 도서로서 하도와 낙서로서 만든 것은 아니나 그 실상은 하도와 낙서의 수에 인하여서 이는 여기 다 걸리는 거거든요. 하도와 낙서의 수로 인한 다음에 결정된 걸 뿐이다. 귀자 나오는 거는 뭐뭐 할 뿐이다라는 얘기야. 종결사 같이 뭐뭐 할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수가 막 나오는데 그 결국은 그 태극의 이치가 다 포함돼서 나타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의 근본이 되고 이치의 근본이 위는 된다. 태극이라는 거는 이치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하도와 낙서는 수의 조는 원조라고 그러죠. 우리 부대찌개 원조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는 할아버지 땅이니까 근본이다. 뭐 아니면 조종이다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수의 원조가 되는 것이니 이치와 수는 이지여수 하면 이치 앤드 수예요. 여기서 여는 더불어 할 여자거든. 그러니까 그 이치 앤드 수 이렇게 생각하면 합니다. 이치와 수는 본래 이치 2개로
두 개로 이루어지니까 서로 안 만나는 거야. 이치, 두 개의 이치에 두 개로 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으로 도달하는 거야. 그것은 아니나 사실은 이치나 수나 사실 같은 것인데 사실은 그 표현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은 두 가지 이치는 아니나 아니니 그걸 합쳐서 볼 거가 보아야만 사가 이에 가하다. 이에 그게 올바른 거다. 그러니까 태극이나 언뜻 보면 하도와 낙서 태극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태극이라는 게 있고 태극이라는 게 결국은 다 수로 드러나는 거다. 그거를 이치를 다 교합해서 봐야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따로 국밥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것이 이제 그 운장류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약간 그 내용이 좀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이. 약간 어려운 얘기고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나 궁금하신 거나 뭐 기타 등등. 저 우리 권 선생님 한 말씀 하셔야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조남경 선생님 한 말씀 없어요? 네, 통과? 없습니다. 그래, 통과할까? 여기. 네. 아, 잠깐만. 우리 함수현 선생님 들어오시네. 화면이 안 나와. 자, 함수현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예. 자, 저 문장 유식 설명했어. 지금까지. 자, 그러면 지나가요. 통과. 네, 자, 통과합니다. 네. 예. 자, 이제는 그 교재로는 81쪽이고요. 81쪽. 그리고 복희 64개 방위지도라는 걸 봅니다. 지금 요겁니다. 아마 이제 요 그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 그림 보이죠? 그림 네. 보이면은 네. 밖에 동그랗게 원이 있죠. 이걸 원도라고 하고요. 가운데 네모인 게 그 정사각형이 보이죠. 그죠? 요걸 방도라고 합니다. 방. 그전에는 원도와 방도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때부터 원도와 방도를 합칩니다. 요거 이제 사실은 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주자가 처음 했다라는 설도 좀 있고요. 뭐 좀 약간 얘기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밖에 있는 거는 원도고요. 안에 있는 거는 방도입니다. 원도와 방도의 특징은요. 자, 여기 한번 잘 봅시다. 이 텔이 돼서 이렇게 64개가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순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방도를 잘 보면요. 밑에, 그러니까 북쪽은 다 건괴입니다. 합괴가. 보여요? 아래괴가 다 건괴인 거. 남쪽은 다 곤괴입니다. 합괴가. 그죠? 합괴. 그리고 그 건괴와 곤.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그 천지빗괴와 지천태괴가 있죠. 요거는 건, 곤, 그 천지빗괴, 지천태괴가 있어요. 보입니까? 예. 요렇게 있는데 그 다음 요걸 잘 보면 이제 흐릿해서 좀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 요거 피라미드 같이 여기 한 칸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걸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겉에가 7개의 한 층이 있고요. 그 다음 층에 또 한 칸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4개로만 칸이 되는데 1층, 2층, 3층, 4층 피라미드 같이 보여요. 자, 다시 여기 네모가 있는데 네모는 1층, 그 다음에는 2층, 요건 3층, 4층, 여기 4층이 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요렇게 이제 보는 방도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주면 학계로 봤을 때는 보통은 여기가 북쪽이잖아요. 북쪽이 건방인데, 북쪽은 곤방인데, 곤께라고 그러죠. 그런데 학계는 다 건께예요. 거꾸로 돼 있죠. 남쪽은 학계가 여기는 다 곤께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도에서는 남쪽이 건께로 돼 있잖아요. 그죠? 북쪽이 곤께고. 그런데 방도에서 거꾸로입니다.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원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얘기하자면 잘 굴러갈까요? 아니면 잘 멈춰 있을까요? 움직이겠죠. 원이니까. 원이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네모진 건 어때요?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원은 양이다. 네모진 거. 방응도는 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그래 그러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네 천원지방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걸 상징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 정원 보면은 원 있고 이게 정원이 네모지가 가운데 그 섬같이 조그맣게 또 만든 거 보시죠. 우리나라 조선 그 전통 정원을 보면은 연못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천원지방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 다 64개도 원도와 방도에서 나왔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일단 설명을 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나 뭐 또 궁금하신 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자, 다시 보면은, 지금 했던 얘기 잠깐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복습 겸 얘기하는 겁니다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건께, 곤께 쭉 내서 여기다 곤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원도. 그리고 네모지게 썼어요. 그죠? 요거는 방도다. 이거 방이 이제 네모라는 뜻이니까요. 이거 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했지만 건괴가 여기에 있죠. 그죠? 이쪽에 있잖아요. 다 학교로 봤을 때는 여기는 곤괴가 돼 있죠. 남쪽에. 이런 어떤 특징.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면요. 이게 서로 대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대칭이 되고, 이렇게 대칭이 돼서 네 칸으로 연결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피라미드 대칭 같이. 그래서 이 대각선으로 다 궤가 그 상하궤가 바뀌죠. 궤를 잘 보시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방도의 특징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이제 잠깐 복습을 좀 했고요. 자, 다음 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이라고 하는 앞이라는 얘기죠. 오른쪽에 있는 복희도의 네 개의 그림이라는 거는 그, 이제 복희도의 원도, 횡도 뭐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그 그림들은 그 설명이 모두 다 소시라는 이제 소강절을 말해요. 소강절. 그 소강절에서 나온 것이다. 대개 소씨는 누구한테 나면 이지제라고 하는 사람, 이지제 정지라는 사람한테서 얻었고, 또 정지는 그, 모규 목수 백장이라는 사람한테 얻었고, 전달된 계보입니다. 백장이라는 사람은 화산에 사는 흐이 선생의 진단의 도남에게서 얻었다. 한 사람의 호와 자를 막 쓰다 보니 이런 거고요. 얻었으니 이른바
선천지약. 선천지약은 뭐냐면은 그 복희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복희도는 선천학이고요. 문항도는 후천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천시대, 후천시대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천시대라고 하는 거는 그 복희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후천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항도를 말합니다. 여기 이제 복희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이다. 이 그림의 원포는 이제 원도를 말합니다. 원으로 크게 그려진 거. 지금 여기 원으로 크게 그려진 거는 건진오중하고 건께는 오 가운데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그 얘기입니다. 건태리, 진, 송강, 강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림을 그리면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는 자고요. 여기는 오가 해당이 되겠죠. 여기는 묘에 해당이 돼요. 여기는 유시고요. 그죠? 그래서 자시, 묘시, 오시, 유시 뭐 이거를 시로 얘기해도 되고 방위로 설명해도 자방이다, 오방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좌우를 이으면 좌우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남북선을 이은 게 좌우선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지에서 말하는 그 방위하고 요 원도, 복희도하고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 건께는 오중, 건께는 잠깐만요. 아, 이게 제가 안 들어갔구나. 아, 미안합니다. 네, 공유를 안 들어가고 내 화면만 들어갔어. 자, 이 그림은 건께는 오중한다는 얘기는 건께는 오중, 오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또 곤께는 자중, 곤께는 자중, 요걸 말하죠. 곤께 자중. 또 리께는 묘중, 리께는 그 왼쪽 동쪽을 말하고요. 감께는 유중, 서쪽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는 양이 생어 자중, 양이라고 하는 것이 좌방향, 좌 가운데서 생겨나서 그거 오중, 오 방향에서 극도가 되고 음은 오 가운데서 생겨나서 자중에서 생겨나 그 극도화가 되는 거죠. 지극하게 되는 것이니 그 양은 제남하고 그 음은 제북이다.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남쪽에 양은 있지만 이 양이 언제부터 생겨요? 여기 북쪽에서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지뢰복 같이 조금씩 생겨나서 점점 더 커서 제일 극대화되죠. 그때가 점점 수그러들죠. 또 거꾸로 말하면은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때부터 생겨나요. 그래서 조금씩 해서 이게 극대화돼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어차피 하루를 보면은 난 12시가 되면 무지하게 더워요. 햇빛도 쨍쨍 찌고 그죠?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런데 이 깜깜한 밤중에 밤 12시부터 양기가 생겨날 거라고 안다는 거예요. 그 조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 공부를 하면은 나중에 햇빛이 쨍쨍질 거를 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닥쳐 살잖아. 닥쳐서. 근데 미리 할 수가 있는 거지. 지혜가 있으니까. 또 음기가 밤 12시 제일 극성해요. 극성하지만 그 음기가 햇빛 쨍쨍 때 낮부터 생겨난다는 거 아니야. 그거를 주요 공부한다는 거야. 참 기가 막히게. 한밤중이나 깜깜해지는데 그 미리 한참 밝을 때 한다. 지금 따지면은 무지 인생이 잘 나갈 때 인생이 무너질 건 미리 아는 거고 무지 정책이 힘들다. 힘들지만 오히려 나중에 잘 될 거라는 거를 미리 한다는 거죠. 그 조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닥쳐 살지 누가 하냐고. 근데 공부를 하는 게 보이죠. 그런 지혜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각이 이렇게 발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잘 보인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방포자, 방포라고 하는 거는요, 밑에 그 네모진 거 있지, 방도, 그걸 말합니다. 이 방도라고 하는 거는 건괴는 서북에서 시작이 되고, 이 서북 쪽에서 건괴가 시작이 되고, 곤괴는 동남쪽에서 지극하게 되고, 그 양은 북쪽에 있고, 음은 남쪽에 들어. 이건 정반대죠. 자, 아까 원도에서는 양은 남쪽에 있고 음은 북쪽에 있는데 방도에서는 반대죠. 방도에서는 양이 북쪽에 있고 음은 남쪽에 있다. 그죠? 반대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니 이 두 가지는 원도와 방도는 음양이 대대한 수가 돼. 서로 대비적으로 되는 것이다. 대대가 되는 수가 된다. 원도가 밖에 원도가 있다는 건데 밖에 원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양이 되는 것이고 방도가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는 음이 되는 것이니 원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여서 하늘이 되는 것이고 방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음기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음기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사람 다 죽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원도와 방도에 대해서 큰 틀을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하실 말씀이나 기타 등등. 그거 혹시 아세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우리 절할 때 어떻게 하죠? 자, 왼손, 오른손이 있다. 선생님이나 스승님한테 절할 때 어떻게 하죠? 부모님한테 절할 때. 왼손이 이렇게 할까? 아니면 오른손을 이렇게 할까요? 자, 확률 2분의 1 찍어보세요. 자, 자, 우리가 어른이나 뭐 어디 인사한다. 자, 왼손을 이렇게 할까? 그러니까 왼손이 밖에 나오게 할까? 아니면 오른손이 밖에 나오게 할까요? 절할 때. 왼손이 바깥에 왜? 왜? 찍었는데 찍었어요. 왜? 한번 묻고 넘어가자고. 또 왜 그랬을까? 왜 찍었어, 이렇게? 이 교수님 왜 찍었어? 얘기해봐. 논리를 설명할 수 없고 그냥 찍었습니다. 아는데 일부러 이렇게 말했구나.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찍은 겁니다, 진짜로. 이제 우리는 보통 왼쪽은 양으로 오른쪽은 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기가 우선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죠? 왼손을 음기를 덮어요. 이게 예의죠. 근데 그 돌아가신 분한테 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럴 땐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음기를 더 우선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른손을 이렇게 하죠.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음양의 차이를 나름대로 상징화한 거겠죠. 지금 여기서 원도에서 원도에서는 남쪽이 양이지만 방도에서는 남쪽이 음이잖아요. 반대로. 또 원도에서는 북쪽이 음이었지만 방도에서는 오히려 양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과 방도, 그러니까 에서도 음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배치를 달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실 말씀이나 또 궁금하신 거. 여기가 그 복희 선천도가 나오는 그 전례를 지금 이게 주자 선생님 글인가요? 예. 예, 그걸 지금 주자 선생님 밝히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될 한 부분이 그러니까 희성생 진단으로부터 백장 그러니까 목수죠. 목수로 놓고 이지자를 갔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진단 다음 그러니까
하산 선생 다음에 받은 사람이 종방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뭐 정방역. 알아두시, 예, 종방이 들어가고 종방이 진단으로 종방이 목수로 가고 목수가 이지제로 가고 하는데 이걸 실제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주자 선생님도 설명을 하고 하긴 하는데 추적을 해보면은 이 연계관계가 이렇게 서른 이야기하지만 분명치 않다. 연결고리가 어떻게 전수관계가 되려고 학문을 어떤 그 연계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 하나 드릴 거는 거기 보면 하산희 선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게 희 그런 게 진단이라는 분이 이제 하산에 있으니까 그게 저 헵서성인가 저쪽에 그 중국의 오학 중에 하나인가요? 그 하산. 거기에 뭐 도학 계통이죠. 신성학을 하는 분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요거는 제가 추측한 건데 역학 계몽에 보면 역학 계몽에서 선천학하고 복희도를 전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역학 계몽의 서문에 보면 하산에서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주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 하산을 꼭 가고 싶으셔가지고 그때 자기를 그쪽으로 임지를 그렇게 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어렵게 이제 거기 가서 몇 번의 간청을 해가지고 하산에서 이제 그 자기 임지가 되는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최원정을 통해 가지고 그 신천하고 복귀 8계도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주자 선생님도 과연 그러한가 그 하산을 희승이 거기서 유리했다고 하니까 몸소 가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 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그 어떤 전해오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거기서 나름대로 최원정을 통해서 받았던 그 이야기를 나름대로 실제 경험적으로 고정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어떤 분위기 어느 지역 가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보고 과연 하산선생이 여기서 선천도 하고 복귀도를 전수할 만한 어떤 뭐 지정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흐름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나서 썼는데 하여간 재미있는 거는 역학 계몽에 보면 서문에 꼭 하산해서 이거를 썼다. 요렇게 그런 명시를 해놓은 거 봐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최원정을 통해서 뭘 받았다고 하지만 직접 주자 선생님이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유래되어 오고 있는 선천도와 복희도를 몸소 고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추적으로. 그런데 그건 확실한 거 제가 말씀드린 팩트는 사실입니다. 그 팩트는 뭐 주자 서문에 있고 그런 건 다 팩트는 사실이고요. 네. 참고하십시오. 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유심히 봤다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 예. 또 다른 분 또 하실 말씀이나 기타 등등. 뭐 무정 선생님 뭐 궁금하면 얘기하셔도 돼요. 어, 너무 모르니까 궁금한 것도 잘 하도 열심히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직은 감각이 안 들어와. 아직. 또 뭐 또 없으면 그냥 통과해요. 네, 통과합니다. 예, 지나갑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는 건데요. 요 얘기 하나 좀 잠깐 하고 갑시다. 요게, 요 보면 요거 태극이 이제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보통 이거 아마 많이 보시던 걸 거예요. 요 태극, 그죠? 근데 이게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양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운데
그 눈깔같이 검은 점 하나 있죠. 또 음이 이렇게 내려 가운데 또 하얀 또 바둑돌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꼬리가 이렇게 이어져요. 그죠? 꼬리. 이 양의 꼬리는 요서부터 시작이 되고 음의 꼬리는 남쪽부터 시작되잖아요. 이게 상징적인 얘기예요. 음의 기운이 이렇게 커지는데 남쪽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양의 기운이 북쪽부터 시작이 돼서 남쪽에서 극성화되는 속에 양이 제일 남쪽에서 극성화되는데 그 속에 음이 생기고요. 가운데 빵. 또 음이 북쪽에서 극성화되는데 그런 순간에 벌써 양이 속에서 또 눈깔같이 아니면 그 씨앗같이 생긴다 이런 의미겠죠.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말하는 게 태극도입니다. 이게 태극의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을 뭐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이는데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이제 그 교재로는 84쪽입니다. 자, 소자가 말하기, 소자는 소강절입니다. 소강절이 말하기를 태극이 이미 나누어짐에 양의가 성립되더라. 양의가 세워졌다. 태극에서 이미 나눠졌다.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음과 양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음과 양이 분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죠? 마치 흙탕물 같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부터 태극이 나눠졌어. 나눠지면서 마치 흙탕물을 가만히 놔두면은 위에 맑은 물과 밑에 찌꺼기가 가라앉듯이 청탁이 구분이 되듯이 태극이라는 게 이미 나눠짐에 양이 이제 음과 양이겠죠. 그러니까 양유와 음유가 나오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얘기들은 뭐 많이 봤던 거죠 우리가. 그냥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에 대한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자에 대한 주자의 설명입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여기로부터 이하사 이제 밑에 이제 그 네 개가 이제 뭐냐면 소강절이 말한 네 개의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강절이 말한 네 개의 구절은 이따 또 나올 거고요. 통틀어서 논한 거다. 뭘 논하는? 복희도의 64개 원도에 대해서 통틀어서 논한 거다. 그러니까 복희도의 그 총괄해서 요 네 개의 문장. 지금 여기 첫 번째 한 번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앞으로 나올 문장. 요것이 통틀어서 말한 것이다. 이 일절은 여기에 지금 말한 거는 일효 첫 번째 효로서 말할 것 같으면은 왼쪽에 기라고 하는 거는 홀수로 말합니다. 왼쪽에 일기라고 하는 거는 양이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일우 그 짝수입니다. 우라고 하는 짝우자니까요. 일우는 음이 되는 것이니 이른바 양이가 되는 것이라. 양이는 음과 양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일기 하나의 기수 그러니까 양요는 그 왼쪽에 원도에 있어서의 좌측을 말합니다. 원도에서 좌측에 32개 궤의 초요가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일우는 오른쪽에 32개 64개째 반반씩이죠. 오른쪽에 32개 초요가 되는 것이니 이에 누변은 여러 번 변화되는 거예요. 한 번 변하고 또 변하고 여러 번 변화되어서 이에 여러 번 나눠지는 것이고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 64개의 단락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니라. 뒤에 나오는 것도 이를 방은 이제 본받았다 이런 얘기. 이걸 본받아서 반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64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64개가. 그러면은 왼쪽 이 원도의 왼쪽은 초요가 다 제일 아래에 있는 요가 양요입니다. 64개를 보면 또 32개죠. 오른쪽에 있는 이 32개의 개는 초요가 다 음으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음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초요.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32개는 다 초요가 양요고 그다음에 16개씩 끊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요는 첫 번째 두 번째 요가 양요인 게 16개고 요 16개는 첫 번째는 양요, 두 번째는 음요가 되겠죠. 요 16개의 괴는 또 여기서부터 여기서 32개는 다 초요는 음인데 반쪽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초요는 그 초요는 음요, 두 번째는 양요로 16개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16개는 초요와 양요가 두 번째 요가 다 음요인 태음이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태양, 이거는 소음, 이거는 소양, 이거는 태음이겠죠. 16개의 괴로 본다면은 16개의 괴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태양의 근거를 넣고요. 여기 어떻게 4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되나? 그래프를 보면은 이쪽은 그 밑에가 첫 번째는 양, 두 번째는 음이 되겠고요. 그래서 소음의 바탕을 두고 그 여기 그 오른쪽 위에 여기는 소양의 바탕을 두고 여기는 태음의 바탕을 뒀겠죠.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도를 전체를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지 심플한 얘기죠. 그죠? 자, 혹시 또 지금 요거 한 거 요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건 하실 말씀. 자, 이 교수님 통과할까요? 네. 예. 근데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그거 제가 그 그림 하나 올린 거 있을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그거를 프린트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 그림 내가 카톡방에 올린 거 있거든요. 요거를 프린트해서 일단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잠깐 프린트할 시간에 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잠깐 중간 휴식. 이 부분. 자, 일단은 그거 끄고